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교과 지식 교육과 범교과 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평원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교육과 역량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기존 지식 위주 교육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지식 위주 교육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정보와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거 있죠?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글과 사람이 쓴 글을 구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지식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식의 유효기간도 매우 짧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지식을 잘 정리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배워야 할 지식이 계속 증가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식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OECD 교육위원회 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지식보다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과 역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창의 융합 역량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역량입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식보다는 역량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생각에는 지식교육과 역량교육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것, 그게 바로 지식교육과 역량교육 간 논쟁의 쟁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이 쌓여야 역량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택하는 양자택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을 우선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식과 역량 모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량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 지식교육을 좀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식을 모르면 역량도 발휘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지식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억할 수 없으면 응용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역량을 발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식이 폭증한다면 최신 지식을 위주로 공부하고 또 그 활용법인 역량을 가르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신 지식이라는 말은 충분히 검증된 지식이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잘 변하지 않는 지식이 오히려 당분간 계속해서 활용될 가치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견뎌낸 지식이 모여서 학문이 되는 겁니다. 오래 살아남은 지식이 결국 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최신 지식 중에서 미래에도 살아남을 지식을 선별해서 가르쳐야 하듯이 역량 역시 모든 역량이 다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더 중요한 역량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더 중요한 역량, 이게 바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저 근데 핵심 역량 이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왜 교육 현장에서는 지식 교육을 비판하면서도 역량 중심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하진 못할까요? 네, 역량 중심 교육관과 기존 학문 중심 지식 교육관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 중심 지식 교육관에서는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곧 역량의 숙달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존 지식 위주 수업에서 창의적 사고 능력과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식 중심 교과 수업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력과 창의 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역량 중심 교육관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나요?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창의적 사고 능력, 또 문제 해결 능력 등은 기존 학문 중심 지식 교육에서 저절로 길러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창의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것들은 잘 설계된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지식 교육이랑 역량 교육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식과 역량의 비중을 설명드리기 참 모호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지식 교육의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역량 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지식 교육의 비중이 더 높은 건가요? 역량의 개념이 좀 상식적이고요.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역량의 개념은 뭘까요?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 아닐까요? 저거 동어 반복이 되죠. 네. 문제 해결 역량이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융합 역량, 이건 또 어떤 개념일까요? 이것도 말 그대로 창의롭게 융합하는 능력인가요? 네. 너무 제가 1차원적이네요. 동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아무리 많이 배우신 분들도 역량의 개념은 자의적이거든요. 창의융합 역량이란 보통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또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입니다. 정말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역량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역량은 참 좋은데 역량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인위적이고 조작적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식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하는지가 명확하죠. 그래서 여전히 지식 위주의 교육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교 현장의 개별 교과목으로 좁혀보면요. 학문 중심 지식 교육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는 이해되지만 역량 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몰라서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거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식교육과 역량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짓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현재 교육과정에서는요, 기존 지식들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으로 묶어내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예를 들면 수학과에서 다루는 통계와 국어과 글쓰기 전략과 관련된 지식은 자료정보 활용 역량으로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도구 교과이므로 그냥 국영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인식, 이것도 역시 지식을 역량으로 연결하는 논리에 해당됩니다.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이 도구교과라는 말은 익숙한데 역량의 개념은 좀 추상적입니다. 지식교육보다는 역량교육이 중요하다는 논리에 따르면 이 통계나 쓰기 전략과 같은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자료정보 활용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너무 뻔해서 다소 좀 억지춘향식으로 연결짓는 느낌이 드는 것도 같아요. 네,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식과 역량을 연결하는 것을 빗대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역량을 각 과목 지식으로 확산시켜 지식과 연결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역량을 중심으로 각 교과목의 지식을 연결하는 방식은 범교과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범교과적 화법, 즉 모든 과목에 필요한 말하기 전략을 강조할 경우에 결국 각 과목별 지식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을 강조하는 것보다 구체적이죠. 그럼 지식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량이 성장한다 이 논리가 아니라 반대로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과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 논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역량의 개념을 범교과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꾸어서 접근하면 역량을 중심으로 각 교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역량 중심 교육의 전략으로 범교과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지식도 아니고 역량도 아닌 범교과, 이거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범교과는 한자어죠. 네, 모두 아우른다는 뜻이죠. 네, 영어로는 across the curriculum. 모든 교과목에 걸쳐 있다 이런 뜻이고요. 특정 교과목에서만 다루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지식이나 역량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범교과라는 과목이 따로 있나요? 왜냐면 저는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과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일정 시간 반드시 교육해야 하는 주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수십 개의 범교과 주제를 10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이렇게 모두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아, 그 범교과라는 과목을 의미하는 게 아니네요. 약간 꼭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이 10가지 범교과 주제만 가르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안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범교과 주제가 추가가 되는데요.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지진이 나면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독도 문제가 쟁점이 되면 독도교육을 강조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범교과를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제를 추가해야 되고요.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범교과 때문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그렇죠. 범교과 10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뭐 안전건강교육은 체육과랑 또 겹치는 것 같고, 인성교육은 도덕과와 또 겹치고요. 민주시민,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등은 또 사회과에서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경제금융교육은 또 경제 과목에서 다루면 되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교과서를 개발할 때 범교과 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제 중심으로 범교과를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범교과 주제를 추가해야 되거든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주제 중심 범교과 교육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 범교과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네, 범교과는 모든 교과에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주제 중심이라기보다는 역량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흔히 언어 기능은 국어과를 통해서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어과에서 다루고 있는 독서, 작문, 화법은 사실은 모든 교과 과목에서 필요한 범교과 역량입니다. 이 범교과적 작문이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모든 교과에 걸쳐 있는 글쓰기 전략이 바로 범교과적 작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라이팅 어크로스 더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 과학, 수학, 예술 등 어떤 수업이든 적용할 수 있는 글쓰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논술이 대학 입시에 활용되면서 수리논술, 과학논술, 사회논술, 또 역사논술 이런 용어가 자연스럽게 통용된 정도로 범교과 쓰기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교과적 독서는 어떤 개념인가요? 범교과적 쓰기와 마찬가지로 범교과적 독서는 모든 교과에 걸쳐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읽기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을 통해서 그 국어 과목에 비문학, 독해문학이 있거든요. 이 수능을 통해서 읽기가 모든 교과에 필요한 범교과적 능력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범교과적 화법은 모든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전략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국어 시간에 발표하는 전략과 과학 시간에 발표하는 전략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과목마다 과목 특성에 맞는 말하기 교육을 해야겠죠? 그렇네요. 이 범교과적 화법이란 결국에는 모든 교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의 개념이었네요. 확실히 이 문제 해결 역량, 창의, 융합 역량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보다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범교과적 독서를 통해 각 과목의 독서 전략을 발전시키게 하고요. 범교과적 작문을 통해서 각 교과목의 쓰기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교과 지식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범교과적 화법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전략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발표부터 시작해서 토의, 토론, 협상과 같은 다양한 담화 장르로 범교과적 말하기를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교과는 물론 사회 진출에서도 필요한 말하기 능력은 발표하기,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교과적 말하기에서 우선 다뤄야 할 전략은 범교과적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식과 역량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제 중심의 범교과 교육을 역량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경우 지식교육과 역량교육을 합리적으로 절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범교과 교육을 역량 중심 교육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